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랜만에 서병수 애널리스트 네. 모시고 일본 부동산 이야기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거 오늘은 그냥 2%를 위한 주제는 그냥 예, 서병수 애널리스트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한동안 뵙겠습니다. 뜸하셨습니다. 예, 조금 책 쓰셨다는 얘기도 네, 책 아직 완성 안 아직은 됐습니까? 안 했고 너무 놀아서. 네, 곧 나올 것 같은. 책을 뭐 끝나. 두세 달 만에 써요. 생각은 창대했지만 안 기자는 해보니 책을- 막상 안 되더라고요. 책을 읽는데도 3달 넘게 걸리는데요. 그러게. 어, 이야. 예, 일본 부동산. 예. 일본 부동산 뭐 요즘 일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얘기 드릴 거긴 한데 요즘에 그 일본 안 갔다 온 사람은 천연기 전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 안 간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아. 여기 천연기 전물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번도 안 갔다고요? 갔다고요? 야, 진짜. 진짜? 야. 근데 이게 얼마나 천연기념물인지 예. 일본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과거에 명동에 중국 분들 많이 오실 때 땅값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행을 가서 여행해서 쓴 돈은 투자로 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 부동산에 대한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가서 임장까지 하고 할 수는 하기에는 없다. 없으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일본 주식의 관점에서 네. 거기까지가 오늘 할 수 있는 예. 구체적인 내용. 좋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첫 페이지요. 일본. 예, 아마 아자부다 힐스. 예, 처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자부다 힐즈라고 요즘에 아마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가실 거예요. 최근에 그렇다면서요. 멋진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예, 멋진 빌딩 겸 동네 겸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도 드릴 거고요. 옆에 두 개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도쿄 아자부다 힐즈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가 뭔가 그게 이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환기하는 차원에서 하면 최근에 뭐 일본 여행 붐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가고 있고요. 뭐 한국에서 이제 이게 너무 아니다. 뭐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많이 가고 있고 1월에도 이제 한국인을 아니라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 숫자가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40%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외국인으로 예. 한국인도 거기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78명 중에 97만 명이니까요. 그리고 여행을 가실 때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일본 여행들을 다들 많이 가시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시는데 그래도 은근히 도쿄가 아직도 많이들 가신다. 평균적으로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 있다면 한국 분들이 일본 가시면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도쿄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팩트고 그러면 얼마나 가나?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일본 그 정부 관광국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 죽었다가. 예, 코로나 때는 뭐 당연히 죽었죠. 근데 작년에 코로나 직전보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더 늘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역사적 하이죠. 그런데 올해 지금 예상하는 게 연초에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4,100만. 그리고 2030년까지는 6천만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23년부터 30년까지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가 늘고 그러면은 이제 저 외국인들이 가시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일본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국이 24% 단일 국가로는 제일 많은데 네. 여기 중국, 대만, 홍콩을 포함한 범중국계가 43%나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이 대충 요 정도 차지하고 미국이 한 7% 오시고요. 호주 7% 그리고 태국, 기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예,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에 많이 가면서 어느 지역 가면 한국말이 더 많이 들려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일본 관광객에서 한국이 많고요. 근데 중국계도 되게 많고 이 추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30년까지는 계속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쿄 여행을 많이 가시고요. 최근에 이제 도쿄를 가시다 보면은 몇몇 랜드마크라고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아자부다 힐즈라든가 긴자식스나 사쿠라 스테이지,
마르노우치 빌딩, 도쿄 미드타워. 그래서 이런 데를 최근에 갔다 오시고 나서 아 여기서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요, 관광했어요 하는 블로거나 유튜버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도쿄 여행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걸로 돈 벌 기회가 없을까라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작년 재작년에 가신 분들은 도쿄 여행 가실 때 스키지라고 하는 그 수산시장 같은 데거든요. 우리로 말하는 노량시장 같은 데인데 여기가 작년 말에 대규모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시장을 다 공간을 비우고 거기에 지금 이제 새로운 그 공간을 구축하는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건물 땅값 빼고요. 거기다 올리는 건물 공사비만 900억 엔. 우리 하나로 하면 8조 4천억 정도를 들이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종 상가나 전시 시설이나 하다못해 숙소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구축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저 정도의 막대한 토지비를 뺀 공사비만 해도 8조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는 저게 사업성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도쿄의 저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돈이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개발 붐이 있는 거죠. 예, 요즘. 굉장히 세게 붙고 그게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와. 일본의 이 저 밑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좀 4,500이 한데 일본 예.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데 도쿄의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요게 2012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뭐 한국보다는 덜하지 않냐라고 할 수는 그래프 있는데 보면 엄청나 보이는데 3년간 8%면 뭐 그렇게 많지 않네. 뭐 그렇죠. 예, 한국 예. 기준으로. 근데 이제 도쿄도의 중고 아파트 기준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도쿄 부동산 임장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도 매경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한국 사람들이 또 부동산의 민족이다 보니까 네. 도쿄가 돈이 되네라고 해가지고 지금 임장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이건 약간 예. 지웠는데 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갔고 도쿄 시내 땅값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뭘 돈을 벌까? 가서 현지 가서 이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지만 예. 그거 말고 다른 투자 기회가 없을까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고민이고요. 아, 도쿄 부동산 예. 괜찮은데 거기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 예, 그게 제 그렇다고 목적이에요.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 너무 번거롭고. 예. 번거롭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빌딩들이 핫하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그런 대규모 시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 우리는 아파트만 집중을 하는데 도쿄에서는 저런 사무실이나 이런 오피스 공간들이 핫하고 관광지로도 뜨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실제 그러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본 리츠 같은 거 사면 안 됩니까? 그런 것들 리츠. 얘기 드릴 겁니다. 예. 예, 오늘 그래서 종목도 다 찍어서 드릴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 국토교통성이라는 데서 분기 단위, 월 단위로 부동산 가격을 지수로 표현을 해서 수치화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일본의 지리를 약간 모를 수 있어서 네. 그 일본 지리를 설명을 하고 바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본 전체 지도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여기가 이제 도쿄도가 포함이 된 관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도 지역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도쿄도가 있고 도쿄도 주변에 현들이 몇 개 있고요. 도쿄도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길쭉한 곳 중에 여기 도쿄 23구라고 하는 요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 메인, 같은 데예요. 메인이구나. 예, 예. 그리고 요게 23구고 23구 내에서 미나토 신주쿠, 지오다, 주오, 시부야 여기가 이제 또 중심 5구라고 하는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보시고 이제 다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국토교통성에서 나온 자료고 얘네들은 이제 2월에 나왔음에도 11월까지만 일단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쫙 오른 게 보이시죠? 예.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지수. 예, 가격 지수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부동산 가격 지수를 201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빨간색이 주택 평균이에요. 주택 평균이고 그 중에 이게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요거는 지금 단독 주택이고 요거는 주거용 토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2013년부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게 전체
주택 종합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토지나 단독주택, 아직은 단독주택 비중이 일본은 많은데 얘들은 들어올랐다가 20년부터 조금 오르지만 상승의 중심은 아파트구나. 여기다. 아파트다. 왜 아파트예요? 일본 요즘 아파트를 좋아하나? 일본도 원래는 그렇게 일본이 된다. 단독주택을 예. 좋아하는 대표적인 나라였는데. 일본이 최근 들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도쿄 중심지로 오히려 인구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아파트는 예. 중심에 있지. 예,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어. 오히려 아파트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아파트는 붕괴되거나 위험하고 뭐 단독주택 살고 이런 컨셉이 강했는데 예. 편하고 깨끗하고 도심 중심지에서는 단독주택을 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이 늘고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의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일본 전국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는 2013년부터 일본도 올랐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덜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완전 우상향이네. 예, 요거를 이제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여기 좀 복잡한데 여기가 147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 2010년 대비했을 때 47% 정도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도쿄 관동 지역이 이제 전체 주택에서는 47%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맨션 관동 지역 맨션은 202예요. 그러면 2배 정도 오른 거죠. 예. 물론 우리에 비하면은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이 인구 감소되고 부동산 가격 엉망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홋카이도나 관동 지역은 상승률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도권인데 이게 보통 이제 미나미 간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 아까 말한 도쿄도와 그 밑에 있는 사이타마, 지바, 가나와 현인데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도쿄도와 사이타마 가나가와 그리고 지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약간 수도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은 아파트나 전체 부동산 가격이 세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게 게이한 신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토, 오사카, 효고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3대 중심 권역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대 중심 권역 그 안에서도 도쿄도의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다른 데는 덜 올랐다라는 게 대략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말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데이터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요 세 개가 눈에 확 띄어 보이죠. 이 빨간색은 뭐냐? 여기 보면 오피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오피스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는 상승률이 제일 커요. 2010년 대비했을 때. 오피스가. 예, 오피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피스, 사무실 오피스가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이제 맨션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 예, 아파트를 아까는 한 동 단위로 한 가구 단위로 팔았고 예. 이건 동 단위로. 그러니까 동 단위로 임대 사업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상업을 할 때는 그들끼리 거래한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아파트입니다. 그다음 요게 뭐냐면 상가예요. 우리는 상가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상가도 좋네. 예. 근데 일본은 오피스, 아파트, 상가 요 상업용 부동산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뒤로 가보면은 여기서도 역시 미나무 간도 아까 말씀드린 도쿄도 중심 지역에 사무실, 상가, 맨션이 훨씬 더 높아요. 여기는 지금 미나무 간도의 사무실 같은 경우는 235로 2010년 대비 거의 가장 많이 상승이 큰 거고 다른 데들 보더라도 이쪽 지역이 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게 아파트 오른 거는 한국 마인드로는 이해가는데 오피스는 왜 오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오피스 상가의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보다 더 높다는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과 조금 더 연계시켜서 볼게 도쿄도 같은 데서 아까 되게 이상한 우리가 관광지로 되게 많이 가는 여러 빌딩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빌딩들이 이런 도쿄도 중심의 오피스의 상승을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값.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쿄도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쿄도 중심지의 빌딩의 중에서 많은 관광지들 모이고 했던 비싼 그런 것들, 오피스, 예, 비싼 비싼 오피스들이 거기에 이제 보통 비싼 오피스가 같이 있거든요. 걔네들의 상승이 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일본 도쿄 중심지에 있는 핫한 빌딩이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핫한 상가거나 혹은 핫한 도쿄 중심지의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투자하려면? 예. 뱅뱅 사거리 오피스들이 뜨고 뭐 있다. 그런 거나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는 여기가 중심지니까 여기를 산다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빌딩들이 뜨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뜰까요? 이유를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탈하다. 예. 아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 네. 흐름이 그러려고 있어, 하면 흐름이. 예. 그러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 요 자료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하는 거를 좀 저희가 좀 알아야 돼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지위로 따지면 시행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다음 토지만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건설사를 어디 쓰냐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부동산 개발 회사는 좀 다릅니다. 그 땅을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 땅 전체들을 전반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들 자기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예.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들을 하는 게 부동산 개발사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펀딩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부동산 개발사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다. 그럼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삼성부동산이라는 데가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다가 빌딩도 짓고 이것들을 빌딩을 그냥 분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계속 관리하면서 임대 수익 내고 이런 식의 사업 모델들이 됐고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프로젝트를 하나 뭐 한다. 그럼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협의체 만들고 거기 지역에 땅도 내가 좀 가지고 있거나 사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매각이 관점도 일부 있지만 운영 관리 수익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거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은 뭘 활용하냐면 리츠를 활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리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못 했는데 시작한 시기는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대형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리츠에다가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다음에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그 빌딩의 운영 관리를 매각한 자산 운용사가 부동산 개발에서 관리하면서 수수료 받고 그리고 리츠의 지분도 일부 가져가는 형태로 부동산 개발사들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아자부다 힐즈라든가 긴자식스라든가 그런 되게 핫한 빌딩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원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이 자기 토지가 있거나 혹은 여기를 자기가 개발을 한 다음에 이 빌딩을 그냥 매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츠 같은 데 잠깐 넘길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 그 빌딩을 수십 년째 자기가 관리하면서 운영 수익까지 내는 그게 일본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가 도쿄 중심지의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럭셔리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강하게 하면서 부가가치를 키웠고 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가 뭐냐면 몰입 빌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몰입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은 잘 모르셨겠지만 아까 저기 아자부다의 힐즈라든가 록봉기 힐즈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 전인가 그 이세라 대표님이셨나요? 예, 예. 네, 나오셔가지고 도쿄의 뭐 빌딩들과 그리고 미술과 연결되는 예, 예. 이런 거 강의하셨잖아요. 그때 했던 록봉기 힐즈나 이것들이 전부 다 몰입 빌딩이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몰입 빌딩의 투자 방식을 설명하는 게 여기 나오는 버티컬 가든 시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컨셉은 뭐냐면은 그 어떤 지역의 도심이 이제 수직적으로 막 확장하지 말고 일부 지역은 아주 극단적으로 높게 초고층 빌딩을 짓자. 예. 그러면은 공간의 상당 부분들을 초고층으로 하면 나머지 지역은 다 녹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을 넓게 개발하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고층 빌딩과 지하 공간을 만든 거기에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굳이 딴 데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만 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라는 게 몰입 빌딩이 생각하는 컨셉이에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차이를 구별을 못 하겠는 게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땅도 가지고 있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고급 통합 개발을 해서 예, 통합 개발을 오피스도 하고 예. 아파트도 거기다 짓고 상가도 짓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디자인도 좀 예. 멋지게 하고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매각하고 끝내죠. 매각하고 아니, 끝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지은 다음에 예. 분양해서 팔아먹고 끝나잖아요. 어. 그런데 여기는
이거를 그냥 자기들이 직접 소유를 하거나 리츠라는 형태로 한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관리해요. 계속 관리까지 계속한다. 계속 관리한다. 건물만 짓고 땡치는 게 아니고 그러다 수십 보면- 년간. 그리고 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는 특정 건물 하나만 하지 않아요. 네. 한 지역을 통째로 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역의 한 남여의도 전체를 한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부 빌딩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그걸 다 밀어버리고 녹지로 만들어도 예. 옆에 빌딩을 하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준 지역 단위의 광역 개발을 한다. 그 서울시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아자부다 힐즈나 록봉기 힐즈 같은 데 가면은 예. 한국 분들이 보통 관광지로 식당 맛있어 혹은 여기 매장 되게 이뻐라고 하는데 록봉기 힐즈나 아자부다 힐즈 같은 몰입 빌딩이 관리하는 데는 그 빌딩을 100% 다 몰이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업체들을 계속 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쳐내고 하고 그리고 동일한 업체들이 안 들어오게 관리하고 그래서 오래된 필즈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된 곳들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유입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도 사무실에도 들어오는 업체들도 특성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IT 전반, 여기는 외국인 전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빌딩 전반의 가치를 올리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데들로 왔을 때 여기는 관광객들을 높이는 것도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오피스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IT 대기업 하는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이 옴으로써 오는 특별한 상가 공간이라든가 문화 공간들을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있는데, 그러니까 대기업이 건설 회사들이잖아요. 건설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큰 대기업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고 빠지는 건데, 네. 일본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디벨로퍼가 건설 회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주도적으로 하고 걔들이 대기업인 거예요. 걔네가 대기업이다. 예, 걔네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건설은 맡기건 하고 프로젝트를 끝까지 쭉 끌고 간다는 거. 그리고 말이죠? 완성이 된 그것도 팔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리모델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식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까 그때 이세라 대표가 얘기했던 록봉기 힐즈 가면은 제가 가고 싶어하는 일본에서 가장 도쿄에 있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저 거기 항상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미술관을 24시간 밤중에도 개방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미술관을 함으로써 빌딩과 록봉기 힐즈와 그 전체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델 개발들을 하는 게 민간 주도로 했는데 성공을 했고 이런 데들이 잘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얻을 아이디어는 그럼 그런 회사 주식 사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얘네들은 그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빌딩들의 가치가 아까 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거나 최근에 일본이 막 살아나면서 좋아지고 있고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아까 숫자로도 보여지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도쿄 중심의 사무실이나 상가 그러니까 여기는 록봉기 힐즈나 그 아자부다이 힐즈를 가면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요. 상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 오피스도 있고 호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쿄 중심지의 그러한 오피스와 상가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생기니까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봤는데 우리 사무실 이 건물에 미술관도 있고 지하층이 미술관. 예, 그리고 커피숍도 아주 럭셔리한 도쿄에서 몇 개 없는 커피숍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는 데는 아주 되게 럭셔리한 치즈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마트가 있고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도 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빌딩 자체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그게 이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 빌딩들을 찾아오게 되고 아까 아자부다 힐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 있다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복잡한 절차가 아닌데 지하에 주차장을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무슨 회원 가입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록봉기 힐즈를 몇 번 이용하는 아주 간단한 네. 절차라면 네, 그러면 도쿄에서는 주차장 가격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니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녹봉기 힐즈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예. 녹봉기 힐즈에서 놀거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쿄 시민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집객 효과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빌딩의 운영 주체가 단일 주체고 얘가 그런 것들을 해서 모객을 해서 빌딩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자신의 이해 관계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물론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이 땅도 다 사고 굉장히 오랫동안 통합 개발을 해서 이제 쭉 끌고 나가면 좋은데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잖아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하고 이후에 분양하고 운영까지 하는 그 프로젝트를 예.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망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잘 되면 좋지만 매우 리스키한. 매우 리스키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설만 하고 파는 게 어떻게 리스크도 보면 않기 싫어서. 맞아요.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으니까 어. 지어서 팔지 않으면 돈을 꿔서 시작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그렇습니다. 그 돈 원금 이자를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거와 관련돼서는 어. 저 말고 현대산업개발에 계시는 어떤 분께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아마 그분을 나중에 한번 불러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희가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 리스크가 있을까 그런 데를 투자하는 거 리스크가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상위 업체들은 이미 그런 빌딩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이미, 선순환을 돌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 상위에 선순환 도는 기업만 투자하겠다. 그럼 걔들은 그걸 어떻게 성공했냐? 이거는 좀 되게 긴 얘기예요. 근데 예. 아까 모리 같은 데가 첫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보통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이야. 그리고 이 30년 동안 특히 모리는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어서 땅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을 하나하나 가서 설득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서 10년, 20년간 신뢰를 얻어가면서 지역사회에서 그것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업계 사람들의 얘기고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겠고요. 예, 일단 그러면 이런 회사가 뭐 어디 있어? 네. 그게 중요하니까 어떤 회사들이 여기를 있는지. 보면은 일본에서 보통 부동산 개발을 하는 6대 업체라고 하는 데들이 요 6개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예, 요 6개 회사고요. 이 중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모리 빌딩은 비상장사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너는 당장 아니고 나머지 5개 회사들은 상장사입니다. 예. 그래서 요 5개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는데 여기 보면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라든가 도쿄 미드타운 RS, 야레스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예. 마루노우치 빌딩이라든가 뭐 사쿠라 스테이지라든가 하라카토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회사를 투자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라 하면 좀 너무 없으니까 네, 좀 설명을 모르겠어요.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미쓰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데는 일본의 최대 부동산 회사고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건설도 하고 임대도 하고 그리고 니혼바시라고 하는 중심지 지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미드타운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여기 미쓰이 지쇼 혹은 미쓰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여기는 일본의 비즈니스 업무지구로 대표적인 마루노우치라고 해요. 보통 가시면 거의 여의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그냥 부동산의 50% 이상은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빌딩이고 땅이고 전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익 기반을 하는 업체고 그리고 스미토모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오피스 빌딩을 많이 있는데 미쓰이 부동산이나 미쓰비시 부동산 같은 다른 데들은 사무용 오피스들을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자금 부담이 크니까 리츠에다가 일부 팔고 아까 말한 운용사 모델을 하거든요. 예. 근데 스미토모는 리츠 안 쓰고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리츠에다가 주는 돈이 없으니까 마진율이 좋아요. 예. 그리고 능력주의로 갑니다. 아하. 그리고 노무라도 그런 것들이 일부 있긴 한데 여기는 아파트, 아까 맨션이라고 하는 거에 판매를 하는 모델이 다른 데보다 비중이 커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최근에 도쿄 중심지를 중심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핫합니다. 그리고 도쿄 부동산이라고 하는 데는 도쿄 철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원래 철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역주의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했고 특히 시부야라든가 다케시바 지역에 입지가 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리는 미나토구 지역으로 힐스라는 브랜드로 되게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을 그냥 사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예. 밸류에이션이나 숫자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한 겁니다. 대략 시가총액이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PBR이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조금 약하니까
얘네들은 3월 말 결산 법인이거든요. 3월 말 결산 법인을 했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했고 이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회사가 분기별로 우리 연간 실적이 얼마가 나옵니다. 가이던스를 계속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가 발표하는 가이던스고 요 가이던스보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추정치가 높으면은 제가 요 색깔로 칠했고 조금 낮으면 이렇게 칠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인상적인 게 스미토모는 OPM이 되게 높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츠에는 그러네. 안 넘기고 지가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컨센서스나 이익률 이런 전망도 시장에서 회사에서 말한 것보다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낮죠.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얘네들의 주가가 어땠냐라고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인데 스미토모나 노무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 좋았어요.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를 한 겁니다. 좋았네. 예. 스미토모는 특히 좋네요.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그 이익률이 대체적으로 좋잖아요. 여기는 아파트 분양 쪽 하는 데고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리츠 안 넘기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미쓰이 부동산이나 미쓰비시 부동산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안 좋은데. 예, 조금 덜했어요. 근데 저는 얘네들이 가격이 오를 거로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르노우치라든가 도쿄 미드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가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치가 이익으로는 반영이 되는 거는 좀 덜하니까 시차가 들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도 갈 거라 보는데 근데 오늘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게 지난주 금요일자로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미쓰이 부동산하고 미쓰비시 부동산도 좀 세게 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가서 보시면 다 볼 수 있는데 예. 상당수가 도쿄의 가치의 상당 부분이 도쿄 중심지의 사무실, 오피스, 복합 건물들이 전체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도쿄를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가시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을 믿으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먼저 나온 얘네들을 선호하고요. 얘들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업계에서 가장 좋은 미쓰이 부동산을 선호를 합니다. 아 여기가 어쨌든 업계 1위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의 퀄리티가 좋아요. 도쿄 미드타운이나 제가 그런 것들 자세히 설명은 오늘 안 드렸지만. 저건데 저 투자할 때요. 예. 우리나라 리츠들도 예. 저거 무슨 뭐 어디에는 좋은 빌딩들 갖고 있는 리츠들 많고 빌딩 값은 올랐을 텐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던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국내 리츠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 자세히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지 빌딩이나 핵심지를요 상장 리츠에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예. 뭐 그렇긴 예. 하죠. 제 말씀은 그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자산만큼 평가를 받는 게 예. 한국 시장의 경험으로 보면 안 쉽지가 되는 않다.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들은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고요. 찾아보시면 되게 다양하고 핵심 중심지인데가 임대 수익도 내요. 그러니까 아까 빌딩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 임대 수익의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배당은 대부분 잘 합니까? 예. 근데 사무실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보통 몇 년 단위 주기로 이렇게 되잖아요. 대비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지금 한지 2년 정도 된 거라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반영이 덜 돼 있다.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투자는 아니지만 2, 3년 뒤에는 생각보다는 꽤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목돈이 있어서 도쿄의 꼬마 빌딩 같은 걸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 주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예, 100% 높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왜요, 왜? 말씀드렸지만 예. 일본에서는 지금 꼬마 빌딩 같은 거 사시거나 어설픈 단독주택 사시면 안 돼요. 일본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도 어렵기도 하고요. 예. 일본은 지금 중심지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 중심, 오피스 중심 거기만 가고 있고요. 예. 아파트가 아까도 해도 일반 도쿄 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수상으로도 덜 움직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쿄는 도쿄 중심지에 출퇴근하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아파트나 개선된 사무실 여기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리로 치면 반포 아파트 주식만 사야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인구가 반줄이 사면 안 축소가 되고 된다. 있으면서도 그런 데를 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는데도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괜히 내 예산으로 가지고 어설프게 사시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 부동산들을 쥐고 있는 회사를 직접 사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마루노우치 빌딩이라든가 아자부힐즈나 긴자식스를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양도 안 합니다. 전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100주 단위라 좀 비싸요. 한 번에 살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얘네들을 편입된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ETF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상위 5개 업체들의 비중이 61.8% 정도 돼요. 여기 자료 지금 떴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목 코드는 1633이고 여기는 한 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데 한 대략 3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5개 회사 위에도 건설사라든가 여러 중소형 부동산 개발사들도 같이 있긴 한데 요 회사도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올랐어요. 질문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ETF도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일본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중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럼 그 부동산은 그냥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언제 부동산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금리 때는 비싸서 못 사고 고금리 때는 금리 때문에 못 사고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상적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뒤에서 리츠 가격도 수익률도 설명을 드릴 건데 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런 오피스 같은 경우에 소규모 단위가 아니라 대규모 단위로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높이는 이러한 오피스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극복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본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은 인구가 축소가 되고 있고 금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저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일본 금리가 10% 20%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장 여력이나 있는 핵심 부동산 을 사야 되는데 그런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그럼 그냥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애들이 아까 리츠에다가 제가 넘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6개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자산 운용사로 있으면서 자기들의 부동산을 넘긴 자신들이 관리하는 리츠가 있거든요. 그 리츠 리스트가 여기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츠들 중에서 이제 리츠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고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영하는 이게 가장 큰 부동산이에요. 리츠예요. 일본에서. 근데 여기가 미쓰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도심 주요 사무실용 오피스가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상가 쪽 가지고 있는 리츠,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하는 리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는 리츠 이렇게 있고요. 저 니폰 빌딩 이게 리츠 이름들이에요? 이름입니다. 여기가 이제 영문 이름이 있고 원어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영문 이름으로 했고요. 여기는 이건 종목 코드입니다.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 있고 아까 제가 스미토모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미토모 같은 경우는 여기 물류용 리츠만 하나 있고 오피스 리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직접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오피스가 리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는 제가 인상적인 게 모리가 우리 아까 아자부힐즈나 록봉길즈 하는 그 모리 빌딩이 리츠로는 있어요. 리츠로는 그리고 아자부다이 힐즈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록봉길즈라든가 주요 모리 빌딩에 있는 힐즈 부동산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리 빌딩을 선호하시면은 이 모리 빌딩이 운영하는 이 리츠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과연 수익률이 어땠냐? 금리도 올랐으니까. 요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지난 1년간 수익률하고 얘네 현재 주가 대비 배당률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1년 정도 기대 수익률인데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은 니폰 빌딩 같은 경우는 10.7%가 넘어요. 최근에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근데 이제 지금 올라가는 빨간색 요 애들을 보면 얘네들이 이거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미쓰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무용지 부동산 도쿄 미드타운 같은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미쓰비시 부동산이 하는 마루노우치 지역의 핵심 부동산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미토모는 자기들이 없으니까 이건 물류인 거고 노무라가 가지고 있는 복합하는 것 중에 여기 사무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6%고 모리가 하는 애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중심 사무실 오피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들고 있는 리츠 1, 2, 3 그중에 저는 사실은 미쓰이 부동산하고 모리의 그런 사업 역량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예.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빌딩들이 미쓰이하고 모리. 예,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를 선호를 하고 그 외에 미쓰비시의 그 마루노우치 지역도 지금 최근에 개발이 한창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와 관련되는 것들 하고 그래서 사무실 중심으로 하는 리츠를 일단 선호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분위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노무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것과 관련되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니까 죄송합니다. 미쓰이 부동산이 하고 있는 것 규모가 있는 숙박주택 부동산 노출도가 큰 것 중에 얘네가 하는 게 한 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사무실과 도쿄 중심지 사무실과 도쿄 중심지의 아파트 중심으로 된 리츠 요것들을 관심권으로 두고 얘네들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이것들은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좀 덜 반영된 것과 아까 말씀드린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다. 근데 실제 도쿄의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외국인 관광객들 유입이나 그러한 경제 활성화 정도를 놓고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의 가치도 저는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야.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그러면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년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도 그렇고 막 대단히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의 부동산은 특히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부동산은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계속 몰릴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도쿄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광역 단위로 개발하고 거기로 집객을 하고 하는 어떠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부동산을 재건축 재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간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일본 도쿄 사람들의 유입이나 하는 형태로 예. 도시를 하면서 개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임대 수익을 올리고 그게 숫자로 시키는 시간에는 시차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이 아까 외국인 관광객 추이도 그렇고요. 예. 일본 내에서의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 특히 젊은 층들 중심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은 초입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아까 일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임장들을 많이 가시는데 예. 일본 분위기가 좋다고 어설픈 값싼 주거지나 이런 거 사시면 꼬마 빌딩 사시면 안 된다. 일본은 지금 철저하게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단위로 그냥 한 개 그냥 빌딩 올리는 게 아니라 예. 가치를 올리는 형태의 핵이 있고 이거는 일개 소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성공을 할 거냐 이미 성공한 건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부동산이나 일본 중심지 아파트 그리고 아까 사실 저 아파트의 상당수도 아자부다 힐즈나 이런 데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중심지 핵심으로만 지금 돈이 몰리고 투자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를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큰 자금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이나 리츠에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대전 이프로님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리츠가 이제 건물 가치를 주가에 반영을 잘 못하는 경험을 몇 번 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 포트폴리오도 진짜인데. 별로 적어요. 네. 적든 말든 가치를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니랍니다. 한두 포트폴리오나 빌딩에 의해서 좌지우지도 많이 되고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그렇지만 그 신뢰에 대한 운용자들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신뢰. 문제가 많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네. 저 말씀하셨던 저 리츠들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리츠의 주가를 보면 일치합니까? 아직은 덜 올랐어요. 부동산 아직은 더 가격보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본에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상업용 부동산이 물론 2013년부터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아까 코로나 사태도 터지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희 박상진
일본의 전문가분들 얘기하시면 네. 일본에서 뭐 아파트를 사?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심리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 쪽으로도 그쪽으로 덜 몰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2, 3년 사이에 일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심리들도 되게 강해지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몇 빌딩들이나 상업용 이런 것들의 성공 사례들이 일본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가치 상승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채 몇 년이 안 된다는 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음. 그래서 저보고 저 빌딩을 사라고 하고 돈이 있으면 그거는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저거 대신 저거를 반영하는 리츠를 사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이 두 개가 동행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는 고민에서 야, 그 코리아 리츠나 그렇지 재팬 리츠는 안 그래라고 한다면 히스토리컬리 재팬 리츠가 그동안 그 재팬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의 가격을 정말 잘 팔로우 했느냐 이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리츠는 덜 올랐다. 그 부동산 가격 오른 것만큼 안 올랐다는 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원래 리츠가 그걸 잘 반영 못하는 거일 수도 그럴 수도 있어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실제 건물 가치는 많이 올라가도 리츠는 안 올라가면 어쩌지? 라는 예. 불안함 때문에 아마 저거 많이 오를 겁니다. 2% 그렇게 불안한 자산은 많이 오르더라고 항상.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이해갑니다. 반대로 해야 되나? 아니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회 드립니다. 내가 안 살 테니까 네. 사서 많이 드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진짜. 이제 내가 한 달 전에 비트코인 사고 나서 진짜 계속 욕 먹습니다. 제발 팔아라 2%. 사실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 부동산은 원체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마 미국이나 해외 사례로 보시면은요. 한국은 부동산을 직접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 되게 강해요. 예. 그런데 이제 벌써 미국 정도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직접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관점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한국의 좀 문화적 맥락의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 여기 리츠들의 주가 수익률은 덜하지만 얘네들이 3에서 4%씩 배당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괜찮네. 일본의 그 리츠나 일본 이렇게 결국 저 회사의 이익이 높아져야 리츠든 뭐 회사의 주가도 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 회사의 이익이 올라가려면 예. 임대료가 올라가야 같이 됩니까? 올라갈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느냐 예. 아니냐가 핵심 포인트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리츠나 부동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홈페이지를 가시면 얘네들의 물건이 다 어디 있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아까 도쿄 중심지에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쪽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친구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모리 빌딩 리츠 같은 경우에 아자부다이 힐즈 같은 경우가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편입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록봉기 힐즈나 그래서 왜 얘는 안 돼 있지 좀 아깝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 말하는 길을 아자부다이 힐즈 같은 경우 개발하는데 한 20-30년이 걸렸는데 아직 거기가 풀로 다 안 찼어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임대료가 아직은 낮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의 임대료 가격에도 영향을 마이너스로 주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주변 빌딩을 샀다고 하는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정상화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고 여기 공간 다 찼네 하더라도 임대료가 정상화되거나 하는 시간들이 좀 시간의 텀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게 몇 년씩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반영되는 게 일본이 좀 덜하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그리고 주식 가격도 지금 신고가를 작년 초에 치고 나서 한 1년 반째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본은 맨날 저금리 시대고 막 망했고 옛날에 투자했다 30년 전에 다 망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아직 정서적 허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덜 반영된 거지만 실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의 종류의 다양성이라든가 걔네들의 현금 흐름이나 그리고 그것들에 보는 제가 가면서 보는 그런 주요 부동산들의 가치 상승이나 사람들의 선호도를 놓고 보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일단 묻어놓고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도 좋긴 좋고 뭐 안정적이고 배당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안정적인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제가
미쓰비 지쇼 같은 경우에도 좀 덜 얘긴 했지만 예. 마르노우치 같은 지역도 지금 일본인들 원래 상업용 관광지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인데 네. 거기도 지금 최근에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상가나 이런 것들도 되게 복합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치를 내고 임대료 상승을 하는데 시차는 좀 걸린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심리적 허들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다. 예. 그래서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여전히? 이게 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러한 저평가 해소 구간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인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경제 발전이 커지면 그래. 그게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그냥 경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드 엔화도 좀 더 강세가 될 뭐 테니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먹을 수 있을 예. 거고 저는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중국 정부가 노리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수혜주는 일본의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아까 지금 보셨지만 일본 관광객들이 범중국계가 거의 40몇 %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지금 대만과 홍콩으로 잡히는 거의 상당수도 중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일본 내에서요. 제가 예전에 산리오 좋아한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캐릭터 관련되는 상가들의 상당수도 중국인과 한국인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국의 이 소비 수혜가 옛날에는 이제 면세점 가서 백 사는 거에 돈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좋은 관광지 가서 밥 먹고 아주 뭐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는 그런 수요들이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 잠시 정체됐던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고 아, 예.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산의 가치가 안 오른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규모의 경제도 있고 이런 작은 회사들하고의 거버넌스나 이런 이슈들도 덜하니까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예. 서경수 애널리스트가 어, 투자는 귀신이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말레이시아에 또 썬웨이라고 우리로 치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있어요. 썬웨이. 썬웨이야. 거기 대기업 이름이. 근데 썬웨이 시티가 있어요. 거기 전부 썬웨이야. 이 건물도 썬웨이, 오피스도 썬웨이, 아파트도 썬웨이, 학교도 썬웨이. 그냥 아예 썬웨이 시티를 길도 썬웨이 로야. 로드. 리던던트네. 웨이가 길인데. 우리는 예를 들면 삼성 시티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셈인데 그렇게 대기업이 한 도시를 이렇게 그렇죠. 통으로 개발해서 그렇게 예. 만들더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잘 없는 개념. 거의 없는 개념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분양해서 팔고 넘기고 예. 수산을 하는 모델인데 여기는 자기들이 가진 그 부동산의 가치를 계속 키우면서 한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파는 애들이 마진이 더 좋은 회사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빌딩의 가치를 키우는데 그 빌딩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성과를 내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이 최근에 관광객 숫자라든가 경제가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같이 고려하면은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본 부동산 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일본 부동산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우리나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 우리의 식민지 시설에 대한 안갚음도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우리가 그냥 다 사 그냥.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일본 거 자꾸 사면 이제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돼서 자식들 수출할 때 좀 고생 좀 할 거야 아마. 참고로 저는 지금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물론 외국인 주식 투자 국가로 미국이 압도적 1위지만요. 예. 우리나라가 나가는. 예. 2위가 일본이에요. 이게 관광을 많이 가니까. 아니요, 그렇지. 주식 투자요. 투자를 해외 주식 투자 국가별 지금 넘버 2가 중국을 그래요? 이기고 일본이에요. 아식스 미친 듯이 올랐다잖아요. 아식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아식스. 일본 주식과 아식스. 일본 부동산 임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일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외로 좀 관심이에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가면 사고 싶어. 아하.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우 살 걸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사놓으면 된다? 뭐 배당도 뭐 우리나라 예금 이자보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엔화도 강세가 되고 2%도 안 산다고 하고 안 산다고 했다. 그러니 뭐 투자의 4박자가 다 맞았잖아. 사면 말씀드릴게요. 사면 아 진짜 비트코인 어떡하냐 이거. 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